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자가로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노후가 걱정인데요. 지금 가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고 서울권에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 투자는 어떨지 생각 중입니다. 저희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좋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신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60대 부부의 사연이십니다. 아무래도 60대시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걱정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사님. 일단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자, 이 해당되는 우리 시청자분, 이 사항을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다행스럽게도 이 서울권에 지금 거주를 하고 또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지금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걱정하시는 건 이제 노후에 이 들어올 자금이나 또 현금 흐름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대 수익 쪽을 좀 창출하는 쪽에 좀 포커스를 가져가면서 현재 아파트 한 채긴 합니다만 자산 플랜을 좀 어떻게 고민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내용이고 예산은 약 한 5억 원 정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분 같은 경우도 플랜, 이 솔루션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답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분의 상황은 현재 자가가 있으신 상태에서 그죠? 추가적으로 좀 더 노후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재테크 마련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솔루션이 있을지 바로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뭐 서울권의 아파트 한 채, 그것도 1주택이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양도 차익을 많이 보셨을 경우에는 1주택 비과세가 해당이 되는데 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급변하고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건 뭐 상식적으로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자, 기본적으로 현재 이 뭐 단순한 부동산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경제 시장이 그렇습니다. 뭐 지금 자체가 보시면 저성장의 이 불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뭐 부동산을 투자가 아니라 뭐 보유 그리고 거주 기준으로 갖고 계신 분만 해도 충분히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산이 크게 증가된 케이스였는데 자, 지금 이제 점점점 인구가 또 감소가 되면서 이 자산 가치에 또 하락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럴 때일수록 또 이 연령대가 점점점 이 고령화로 가고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고령화되면서부터 이 소득에 대한 부분이 점점점 저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련하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 투자, 특히 부동산에 대한 기준을 제가 항상 이제 원칙 얘기를 드리는데 세 가지로 한번 좀 나눠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결국은 수익이 원칙인데 자, 수익이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꼭 얘기를 드리는데 한 번 더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 자, 하나는 바로 임대 쪽의 임대 수익이라는 그래서 이거를 수익형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시간에 의한 이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시세 차익형이라고 하는 바로 이 두 번째 수익 구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 번째가 우리가 보통은 이 개발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이 바로 변화에 의해서 개발 수익을 창출하는 개발 수익형.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 수익 중에 어떤 포커스로 가시느냐.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사례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노후를 준비하는 임대 수익형의 플러스 바로 차익을 같이 보는 그래서 두 가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에 포커스를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지역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듯이 자, 지역에 대한 편차를 놓고 볼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만 인구 증가를 놓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바로 이 배후 수요 기준인데 자, 배후 수요가 결국은 이 수요가 많아지려 그러면 어떤 것이 많아져야 되냐면 바로 이 정책 변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정책을 제가 다른 용어로 좀 한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개발 요인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자, 이 정책 중에 개발 요인을 가장 큰 변수는 이 국가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 국가 정책이 있고요. 민간 기업이 하는 또 이 민간 시책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인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성숙되어 있는 곳인지를 꼭 지역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되고 자, 이 상품 기준은 자, 부동산 하나가 아닙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택과
그다음에 토지, 그다음에 상업용이라는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자, 우리가 지금 서울권 기준으로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 월세 임대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 놓기 보기에는 서울권 상당히 양호하다는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자, 서울권에 토지나 상업용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자금 규모 대비 또 하나 시간 타임에서 볼 때는 좀 주택 쪽 기준으로 가시는 상품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자, 이 부분 중에 지금 서울권의 가장 가격 상승률 미래가치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도 서울권 안에 이 동남권이라 그래서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강남 3구, 강동구를 포함하고 있는 바로 이 동남권인데, 자, 이 동남권 안에서도 저희가 대부분 보면 이 테헤란로라든가 이 한강변을 따라서 가는 데는 이미 가격대가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한 채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자, 한 채 보유하는 기준에서 이 보유를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단지 거주 기준만 좀 바꾸셔서, 자, 여기에서 예산 5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에 전세를 집어넣으신다 그러면 5억 정도를 빼셔서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는 혹시라도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 같으면 2억 정도는 거주 전세금으로 일단 확보를 하시고, 나머지 3억 가지고는요, 자, 이 동남권 안에서도 이 역세권 위주의, 그것도 바로 월세가 들어가는 월세 기준으로 좀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2억 전세금을 가지고 보통은 동남권으로 들어와 거주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서울권에서 한 차량으로 20-30분대 거리에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 전세 거주를 좀 추천을 드리니까, 자, 실제 투자는 투자, 거주는 거주, 그러면서도 서울권 아파트 한 채는 계속 자산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를 하지 말고 보유하시면서 시세 차익, 그러면서 새롭게 월세 수익을 충분히 월 임대 수익을 좀 받을 수 있는 곳에 새롭게 더 추가로 하나를 더 투자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지금 사례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솔루션 내봤는데요.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요, 투자 선정 기준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에 해당하는 지역을 소개해 주셨습니다.